きに日本国憲法および万歳万歳 Daddy shar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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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addy shar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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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addy shar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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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addy shark. Grandma shar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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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Grandma shar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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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물러난 아키히토 1왕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아들 나루히토 1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평화헌법을 지켜나갈지 또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즉위식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나루히토 1왕이 새 1왕이 5월인가 즉위를 했는데 즉위식은 오늘 열린 거예요. 네, 왕위에 오른 지는 뭐 지난 5월에 이미 올랐고요. 네. 그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레이와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부터 연호가 이미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제 즉위식 행사만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따로 하는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한 8세기 정도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 바로 다음인데요. 헤이안 시대부터 이 왕위에 오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즉위식을 별도로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의 5달 지나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즉위식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즉위식 행사 뭐 이런데 1,700억 원이나 사용됐다고 하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이랑 즉위식은 왕의 궁인 고쿄 안에 있는 마스노마라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나루히토 1왕이 걸어 나옵니다. 뒤에 마사코 왕비가 따라오고요.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의상 때문인가요? 되게 조심스럽게 보폭을 작게 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코 공주가 방금 보였고 여기 휠체어에는 왕위 서열 3위 아키히토 1왕의 형제죠, 형제 마사히토 친왕이고 지금 보이는 건 다카미쿠라라는 의자인데 커튼을 걷으면 이제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손 강림 신화를 표현한 옥좌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뭐 논란이 많답니다. 네. 그 오른쪽으로 미초다이라는 이건 왕비의 의자인데 다카미쿠라보다는 조금 작죠. 네. 왕과 国民 왕비가 の 서 있습니다. 英知とたゆみない努力によって我が国が一層の発展を遂げ国際社会の友好と平和人類の福祉と繁栄に寄与することを切に希望いたします。 아베 총리가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하고 만세 ご即位を 당청을 합니다. 祝し天皇陛下万歳万歳万歳 축포가 쏘아 올려지고 전 세계에서 400여 명의 경축 사절단이 참석했고요. 찰스 왕세자 모습도 왼쪽에 와 있고 다시 커튼이 닫히고 새 왕이 나루히토 1왕과 왕비가 퇴장합니다. 이렇게 즉위식이 마무리됐고 우리 이낙연 총리 참석하는 영상도 볼 수 있군요.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입니까? 다카미쿠라 이거 왕좌 저게 왜 위헌 논란이 있어요? 일본은 지금 천황제 국가인가요? 아니죠. 천황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천황제 국가처럼 하고 있잖아요. 만사삼창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일왕이 일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상징적인 존재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권이 마치 일왕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게
여러 가지 연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 앞- 세레모니 저 예식 자체에도 논란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산부 요인이 네. 일왕을 바라보면서 일왕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일왕 입장에서 아래로 굽어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선언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키겠다는 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즉위하면서부터 세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왔죠. 네, 뭐 즉위식이 한다고 해서 뭐 특히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좀 주목을 했는데요. 이 국민들의 행복을 바란다, 일본인들의 행복을 바라면서 덧붙인 것이 세계 평화를 항상 바라며 헌법에 따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국제 사회의 우호와 평화를 강조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즉위식의 그런 어떤 선언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 내각이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 굉장히 조금 대비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15 전무일자 추도식에서도 나루히토 일왕이 반성의 입장,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볼까요?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전무일자 추도식. 우리는 이제 광복절인데 일본은 전무일자 추도식이 열리는 날이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평화 헌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한 언급을 계속해 온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베 내각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즉위식과 관련되어서 아베 내각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뭐 1,717억 원까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면서 굉장히 성대하게 즉위식을 치렀고요. 네. 결국에는 총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헌법적 권한이 훨씬 더 크고 이 왕의 일왕의 어떤 즉위식은 결국에는 상징적인 부분밖에 없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그 또 평화헌법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외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방향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다른 것 같고. 근데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기회만 되면 평화헌법 개정안을 한번 다시 논의해 보려는 시도는 계속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뭐 필성의 공약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징적인 게 호르무 제협에 지금 일본 자위대를 네. 주변에 파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가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뭔가 이번 일왕 즉위식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루히토 일왕의 좀 어떤 지금 철학이나 생각하고 네.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일본 극우는 천황제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베 총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일왕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런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일본을 좀 더 극우화하는 국가로 만들고 내년에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뭔가 공론을 모은 다음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아마 큰 그림으로 본자면 네. 지금 아베 총리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적극적 평화라고 해서 일전에 들어보니까 동맹국 주변국에 분쟁 생기거나 전쟁 생기면 우리도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죠? 헌법을 네. 바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헌법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헌법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헌법 해석이라는 그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이제는 아예 헌법까지 바꾸겠다고 하는 네.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인 거죠. 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했어요.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뭔가 이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이낙연 총리가 과거에 도쿄 특파원 했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네, 1989년도부터 이낙연 1993년도까지 이렇게 네. 근무한 걸로 되었는데요. 네. 1990년도 11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특파원으로 일왕 즉위식을 거행한 걸 이제 그러면 취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낙연 총리는 아키히토 즉위식과 나루히토 즉위식을 다 본
정치인. 네, 굉장히 네. 조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특파원으로 취재를 했지만 30여 년이 지나서는 국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지금 일왕 즉위식에 갔기 때문에 네.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많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일파인 이 이낙연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네.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것이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현재 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전달 가지고 간 것은 맞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대화를 조금 물꼬를 좀 트자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화면은 자료 화면이고요. 내일 모레 아베 총리와 만난다고 들었고요. 네, 친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갔다 방금 전에 확인은 했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친서 안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양국 간의 이해 폭을 넓히고 대화를 네.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한인 관계를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나라 간에 이렇게 관계가 얼어붙게 된 게 이제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배상 대법원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이제 고민해서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나라의 기업들이 조금씩 네.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이 안은 일본 정부가 거부했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뭐 일본 예컨대- 정부는 우리한테 제3국 중재위원회로 가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우리 정부가 거부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청권 협정으로 다 끝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의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문제 이제 보이고 우리 있는 거죠.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네, 일본 정부는 아마 한국 정부가 그 배상안에 공식적으로 발을 담그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외교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게 한일 네.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고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인데 일본은 그것조차 지금 네.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번 방문에 대해서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네.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아마 뭐 결정적인 두 나라 간에 무슨 타결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관련되어서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간극이 크다 보니까 네. 이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와 같이 정치 문제는 정치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대로 따로 분리해서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